오후 2시 강남 대저택 회의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로 바닥을 닦던 72세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통역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독일어 계약 앞에서 말이죠. 가사도우미가 통역을? 조 실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시한 그 할머니가 50년 전 대한민국 외교부의 전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30분 후 자신이 그 할머니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는 것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 6시 박금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금순 할머니, 수진이 수술 날짜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요일? 그게 사흘 후잖아요. 네, 갑자기 수술실 자리가 났습니다. 성금 2천만 원을 목요일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 금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800만 원. 3년간 모은 전부였습니다. 12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녀 수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척추가 다쳤습니다. 제때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휠체어 신세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침 8시 금수는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허리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걱정으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조 실장이 비서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 요즘 너무 느려. 청소도 제대로 안 돼. 맞아요. 나이가 나이니까. 금수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1층 거실을 청소하는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걸레질하는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오전 10시 조 실장이 금순을 불렀습니다. 박씨 할머니, 회장님 서재 청소 아직 안 했어요? 저 지금 하려던 참이었어요. 금순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조 실장이 서재를 확인하더니 화를 냈습니다. 여기 봐요. 먼지투성이잖아요. 대체 뭘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금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요즘 일 처리가 너무 엉망이에요. 나이 들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점심시간 금순은 지하 휴게실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해고되면 수진이 수술은 어떻게 하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수술 날짜 나왔대요. 금요일이래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할머니가 꼭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금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힘을 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후 1시 금수는 강 회장 서재를 다시 청소했습니다. 완벽하게 깨끗이 했습니다. 하지만 조 실장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박씨 할머니 일 처리가 최근 너무 엉망입니다. 조 실장이 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 다른 분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봐. 나이 드신 분이 무리하시는 것 같기도 해. 금수는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갑자기 저택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후 1시 30분 비서실이 긴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조 실장이 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독일 투자자들이 2시에 옵니다. 1,000억 원 계약 최종 미팅인데요.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몇 시인가? 1시 30분입니다. 30분 안에 통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조 실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수는 복도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 실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을 상황인데 나설 수 있을까? 오후 1시 50분 대체 통역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회의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럴 수가. 1,000억 원 계약이 날아가는 거야. 금수는 복도 끝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였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허리는 극도로 구부정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순의 귀는 회의실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독일 투자자, 1,000억 원 계약, 통역사 없음.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후 1시 55분 현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2명의 독일인이 들어왔습니다. 60대 남성 헤르만 슈미트와 50대 여성 안나 밀러였습니다. 2분 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헤르만이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통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조 실장이 영어로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영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일어로만 비즈니스를 합니다. 준비가 안 됐다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강 회장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1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독일어를 못해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떨렸습니다. 그때 휴게실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금순이 급히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목요일까지 성금 미입금 시 수술 취소됩니다. 금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니? 복도로 돌아왔을 때 조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할머니, 지금 뭐해요? 일 안 하고. 조 실장이 금순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금순이 급히 걸레를 들었습니다. 조 실장이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회장님께 최종 보고 드릴 겁니다. 더 이상 일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 그만두시는 게 좋겠어요. 금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고, 수진의 수술,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독일인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낭비였습니다. 돌아갑시다. 헤르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손녀. 평생 걷지 못할 아이. 마지막 기회.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금수는 회의실을 향해 걸었습니다. 첫 걸음은 느렸습니다. 구부정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수록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2번째 걸음에서 조금 더, 3번째 걸음에서 더욱, 5번째 걸음에서는 완전히 꼿꼿해졌습니다. 손도 변했습니다. 떨렸던 손이 멈췄습니다. 안정됐습니다. 확신에 찬 손이었습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피로했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 실장이 복도에서 금순을 봤습니다. 저 할머니 뭐 하는 거야?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금수는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72세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50년 경력의 전설적 통역사였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순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강 회장, 조 실장, 젊은 비서들, 그리고 독일 투자자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조 실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씨 할머니, 농담은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비서들도 웃음을 참았습니다. 가사도우미가 통역을, 독일어를, 말도 안 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역을 담당하게 된 박금순입니다.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헤르만과 안나가 놀란 표정으로 금순을 쳐다봤습니다. 완벽한 독일어였습니다. 베를린 사투리까지 섞인 정통 발음이었습니다. 독일어를 하십니까? 헤르만이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금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50년 전 본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25년간 수석 통역사로 일했습니다. 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본 대학교요? 놀랍네요. 저도 그곳 출신입니다.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조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외교부 수석 통역사? 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비서들도 당황했습니다. 강 회장도 놀랐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금순이 회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어깨도 펴져 있었습니다. 50년 경력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세가 완벽했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고 집중력 있었습니다. 방금 전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그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조 실장이 강 회장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저 할머니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있나? 금순이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에 전혀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5분,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헤르만이 투자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한국 시장에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과 품질 관리 시스템의 명확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헤르만이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금순이 즉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비즈니스 문화를 고려한 해석이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강조하시는 건 신뢰 기반의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독일 기업들은 단기 수익보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쉬웠습니다. 금순의 설명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조 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금순을 쳐다봤습니다. 안나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규제는 어떻습니까?
특히 기술 유출 방지 조항이 우려됩니다. 까다로운 법률 용어였습니다. 금순이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독일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술 보호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강 회장이 답변했습니다. 금순이 독일 비즈니스 예절에 맞춰 통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환영합니다. 기술 보호 조항도 법으로 명시되어 독일 기업의 지적 재산권은 완벽히 보장됩니다. 헤르만과 안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조 실장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금순이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2시 30분. 계약서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금순이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금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조항, 독일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모두가 금순을 쳐다봤습니다. 여기 독점 공급이라고 돼 있는데 독일어로는 우선 공급으로 번역됐어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서류는 그가 직접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건 말을 더듬었습니다. 헤르만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이대로 계약했으면 큰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그가 금순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조 실장이 변명했습니다. 저희 전문 번역사가 한 건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독일 법률 용어는 특수합니다. 경험이 필요하죠. 금순이 계속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5군데 더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조 실장이 준비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씩 수정해 나갔습니다. 조 실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해고하려던 가사도우미한테 망신당하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금순에게 말했습니다. 통역사분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해 주시니 이해가 쉽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금순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통역사의 본분입니다. 50년 경력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금순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조 실장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실례지만 박씨 할머니, 너무 개인적인 해석을 섞는 것 아닙니까? 통역사는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국제 비즈니스에서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헤르만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분 통역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금순이 통역했습니다. 헤르만 대표님이 제 통역에 만족하신답니다. 조 실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더듬었습니다. 안나가 조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독일어로 금순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죠? 왜 자꾸 방해합니까? 금순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서실장님입니다. 아마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헤르만이 조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금순이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조 실장은 독일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 실장이 금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금순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하십니다. 조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가사도우미한테 독일 투자자 앞에서 망신당한 것입니다. 오후 3시 30분.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투자 조건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다음 계약부터는 이 통역사분만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분만큼 완벽한 통역사는 처음 봤습니다. 안나가 금순을 가리켰습니다. 금순이 통역했습니다. 조 실장이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독일 투자자가 가사도우미를 지명한 것입니다. 헤르만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닙니다. 문화 전문가입니다. 계약 성공의 핵심이 이분입니다. 강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금순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금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4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양측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1,000억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헤르만이 금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프리랜서로 일하시나요? 우리 회사 전속 통역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보수는 얼마든지. 헤르만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금순이 명함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년 만에 받는 제안이었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강 회장, 조 실장, 비서들, 그리고 금순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 오늘은 운이 좋으셨네요. 하지만 여전히 가사도우미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아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조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실장,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회장님, 제 말은. 조 실장이 당황했습니다. 금순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오후 4시 10분. 금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닙니까? 저는 50년 전 대한민국 외교부 수석 통역사였습니다. 금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20번 동행했고 국제회의를 100건 넘게 담당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강 회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일자리가 없어 가사도우미가 됐습니다. 금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손녀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조 실장이 비웃으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순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계약서에 5군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모두 실장님이 준비하신 부분이었죠. 조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번역사가. 금순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검토하셨어야죠. 책임자니까요. 강 회장이 조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실장, 정말 그랬나? 조 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금순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 쓰레기통에서 주운 서류입니다. 독일 투자 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였는데 복사본 같더라고요. 금순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왜 내부 기밀을 복사하셨을까요? 조 실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업무용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무용이면 왜 쓰레기통에 버렸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금순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밤 11시 실장님이 영어로 통화하시던 걸 들었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놀랐습니다. 금순이 통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독일 투자 정보를 경쟁사에 팔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실장이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금순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녹음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장님 계좌를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강 회장이 즉시 경리부에 전화했습니다. 조 실장 계좌 내역 당장 확인해. 1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해외에서 1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조 실장이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그것까지 알아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간 청소하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실장님의 이상한 행동들, 밤늦게 전화통화, 서류 복사, 모두 눈여겨봤습니다. 강 회장이 조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실장, 정말 배신한 거야? 조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금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실장님, 제게 무릎 꿇으라고 하셨죠? 그날 아침 일입니다. 조 실장이 금순을 세워놓고 무릎 꿇으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누가 무릎 꿇어야 할까요? 금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조 실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조 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실장, 금순 고문님께 사과해. 무릎 꿇고 조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조 실장은 어쩔 수 없이 금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순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가사도움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조 실장이 끌려나간 후 강 회장이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금순 고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금순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회사를 구하셨어요. 계약도 성사시키고 배신자도 잡으셨습니다. 강 회장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글로벌 전략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월급은 가사도우미 때의 20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순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월급 인상은 절반만 주세요. 금순이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쓰고 싶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저 같은 노인 전문가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금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곳이요. 그리고 가난한 젊은 인재들도 함께요. 금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학력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 꿈을 꿀 수 있는 다리. 드림 브릿지요. 강 회장이 감동받았습니다. 완벽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10억 원 투자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금순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금순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녀 수진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수진아, 금순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표정이 밝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금순이 손녀를 껴안았습니다. 수진아, 수술비 마련했어. 금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수진도 울었습니다. 어떻게요? 할머니가 해냈어. 우리 수진이 이제 걸을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정말 사랑해. 3개월 후 드림 브릿지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5층 건물이었습니다. 개관식에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금순이 단상에 섰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수진이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는 수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금순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72세의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업도 사람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진짜 가치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걸레질을 한다고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금순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편견을 담을 때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편견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순 고문님, 당신이야말로 진짜 품격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드림 브릿지 센터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00명의 교육생이 모두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0대 전직 교수는 컨설턴트가 됐고 70대 전직 의사는 의료 자문으로 활동했습니다. 금수는 더 이상 가사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고. 오전 10시 금수는 센터 강의실에 섰습니다. 50명의 교육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제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손녀 수진도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된 수진은 할머니처럼 통역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금순과 수진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센터 식당이었습니다. 1년 전 지하 휴게실에서 혼자 김밥을 먹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 닦던 데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금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 오후 3시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헤르만과 안나였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금순 고문님을 뵈러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금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헤르만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10억 원입니다. 금순이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일이 제 마지막 꿈입니다. 헤르만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정부에서 사회공헌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금순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박금순 고문님, 노년의 가치를 재발견하신 공로를 인정합니다. 수상 소감을 부탁받았습니다. 금순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72세에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으니까요. 나이도 직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순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 회장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금순을 만난 것을 평생 최고의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금순과 수진이 함께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금순이 손녀를 봤습니다. 너 덕분이야. 수진이 할머니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예요. 금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으면 돼. 무릎 꿇은 그 순간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전부야.